어스름한 새벽, 설이 맺힌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이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죠. 할머니가 부엌에서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26살. 청년 이준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에서 주전자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준호. 어제도 늦게 들어왔는데.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언제나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준호는 찬밥에 김치를 얹어 후루룩 비벼 먹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사치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생계전선에 뛰어든 그에게 건설 현장 일용직은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죠. 준호야, 이거 꼭 챙겨가.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준호의 점심을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할머니에게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현장 감독 오반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 이준호. 내 학력으로 여기서라도 일할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하루가 멀다 하고 듣는 말이었죠. 준호는 그 말에 익숙해졌지만 결코 무뎌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늦은 자재입고로 일정이 밀렸다며 오반석이 인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너, 이준호, 왜 멍하니 서 있어? 철근 빨리 정리해.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은 이미 굳은 살로 가득했고 몸은 하루하루의 노동으로 단단해져 있었죠. 철근을 나르며 흘리는 땀방울 속에 그의 꿈과 희망이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대한건설의 회장 한상우는 여느 기업의 고위 임원들과 달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스타일이었죠. 이날도 예고 없이 현장을 찾은 그는 아무도 모르게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철근과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다른 일꾼들은 하나둘 비를 피해 임시 대기소로 향했지만 준호는 끝내야 할 작업량이 남아있어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차가운 철근을 정리하는 그의 손가락은 벌써 시뻘겋게 부어올랐어요. 저 친구 참 독하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우산 하나가 그의 머리 위를 덮었어요.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연륜이 느껴지는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따뜻했어요. 비 맞으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지 않나. 노신사의 목소리에는 온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이대로 두면 내일 작업하기 힘들어서요. 노신사는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눈빛이 좋군. 요즘 보기 드문 성실함이야.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대화에 익숙하지 않았죠. 노신사가 떠난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작업을 마치고 휴게실로 향하는 길에 오반석 감독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왜 허락도 없이 회장님한테 말을 걸어? 오반석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회장님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방금 대화를 나눈 노신사가 바로 대한건설의 한상우 회장이었던 거였습니다. 건방지게 내 주제에 회장님께 말을 섞어 철근이나 실컷 나르다가
끝날 인생이. 주변에 있던 일꾼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씁쓸함이 차올랐죠.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학력도 배경도 없는 그에게 돌아오는 건 언제나 멸시와 모욕이었어요.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내는데 옆자리의 일꾼이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오감독 원래 저래.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준호는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렸죠. 며칠이 지났어요. 현장에서는 오반석의 갑질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야, 철근 어디다 두래? 여기 아니고 저쪽이라니까. 귀머거리야. 오반석의 고함에 휴게실의 인부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건 좀 심하지 않나? 그래도 준호 일 잘하는데.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그 말을 현장에 같이 온 한상우 회장의 비서가 우연히 들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레 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죠. 회장님, 며칠 전 눈여겨보셨던 그 청년 말입니다. 현장 감독이 상당히 심하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장 일에 내가 직접 나서는 건 원칙에 어긋나지만 그는 망설이다가 결국 혼자 조용히 다시 현장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한상우는 멀리서 일하는 준호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른 인부들과 달리 쉬는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작은 도시락을 든 노인이 현장 입구에 나타났죠. 도시락 가져왔어, 준호야. 할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준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럼 또 도시락은 비싸다고 빵 쪼가리나 사 먹을 거잖아. 한상우의 시선이 그 노인에게 고정됐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 여사님? 한상우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의 어머니, 자신에게도 어머니 같았던 이현숙 여사였죠. 이준호가 할머니라고 부른다는 건 설마. 한상우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윤비서, 내게 긴급한 약속이 생겼네. 오늘 저녁에 음식점 하나 예약해주게. 아주 조용한 곳으로. 그날 저녁 이현숙 여사는 낯선 전화 한 통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마주한 한상우를 보며 담담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상우의 옛 연인이자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 그리고 설마 이준호가? 한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그 아이 혼자 키웠다. 한 번도 널 원망한 적 없단다. 그 말에 한상우의 가슴은 크게 요동쳤어요. 한상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30년 전 그는 젊은 사업가로서 해외 유학을 떠나면서 사랑했던 여인과 이별했어요. 하지만 그때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준호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오반석은 작업이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준호를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이준호, 똑바로 못해. 이 쓸모없는 놈. 다른 인부들은 고개를 숙이고 각자의 일에 집중했어요. 이제는 너무 일상이 되어버린 광경이었죠. 준호는 묵묵히 철근을 들어 올렸지만 오반석의 모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졸에 백도 없는 주제에 여기서라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줄 알아. 그 순간이었어요. 그 입 당장 다물게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상우 회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내가 볼 때
이 청년에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오반석은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 회장님, 이건 그냥 현장 교육의 일환이고. 한상우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직원에게 갑질하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자는 더 이상 이 현장에 설 자격이 없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죽였어요. 한상우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과거의 자신에 대한 후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모습이 겹쳐 보였죠.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이가 대한건설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한상우는 그 자리에서 인사부에 연락해 오반석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이준호입니다. 좋은 이름이군.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야. 한상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충돌했어요. 결국 그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오반석은 잠정적으로 다른 현장으로 발령받았고 새로운 현장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한상우는 사무실에서 준호의 인사기록을 살펴보았어요. 이준호, 고졸, 무경력, 현장 일용직. 그 뒤에 작은 메모를 적었습니다. 성실함, 최상, 인성, 우수, 잠재력, 매우 큼. 이 사람 특별관리 명단에 올리게. 한상우가 말했어요. 회장님, 일용직 노동자를 특별관리 명단에요? 그래. 정식 채용부터 천천히 기회를 줘보게.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상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준호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한상우는 다시 한번 준호의 할머니인 이현숙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에게 말하셨습니까? 한상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현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직접 말할 일은 없을 걸세. 선택은 자네의 몫이지. 한상우는 긴 침묵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저 아이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요. 제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이현숙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는 강한 아이야. 어머니를 일찍 잃고도 힘든 상황에서 꿋꿋이 자기 길을 가고 있어. 한상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숙은 잠시 망설이다 미소를 지었어요. 자네에게도 그럴 권리가 있지. 일주일 후 준호는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한건설 본사에서 면접 제안이 온 것이었어요. 현장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신설부서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할 기회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어떡해요? 준호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여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고졸인 제가 어떻게? 김 여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죠. 준호야, 내 성실함을 누군가 알아본 거야. 한번 도전해봐. 준호는 긴장된 모습으로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자신만 학력이 낮았고 경력도 없었죠. 하지만 면접관들은 오히려 준호의 현장 경험에 관심을 보였어요. 현장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장비가 부족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미끄러운 철근을 맨손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도 안전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부족한 학력 때문에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상우는 인사부로부터 준호의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직접 준호의 합격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을 원했죠. 준호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경외감을 느꼈어요. 준호는 대한건설의 정식 직원이 되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무실 환경이 낯설었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그에게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들을 내놓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제시했죠. 준호 씨, 이번 제안 정말 좋았어요. 회장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셨대요. 동료의 말에 준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냥 현장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말한 것뿐인데. 그날 저녁 회사를 나서는 준호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상우였어요. 이준호 씨, 잠시 시간 있나? 준호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한상우는 준호를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자네 일은 어떤가? 적응은 잘 되고 있나?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상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젊었을 때 해외로 떠나셨대요. 한상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 힘들었겠구나.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한상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늦었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게. 준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한상우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상우가 떠난 후 그는 문득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몇 달이 흘렀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그의 제안으로 현장 안전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죠. 현장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프로젝트 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오늘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준호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할머니가 좋아하는 우유와 간식을 샀어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나눠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준호야,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멀리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상우의 표정에는 미소와 눈물, 그리고 기다림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들아, 내가 스스로 일어서는 걸 보는 게 지금 내 삶의 마지막 기쁨이구나. 한상우는 천천히 차의 창문을 닫았어요. 언젠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했죠. 그의 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차가 출발하며 조용히 뒷좌석에 놓인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는 한상우의 눈에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가장 사랑하는 이를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선택을 한 것이죠. 성실함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에 닿고 결국 보상받는다는 진리를 준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